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정부의 기능재난지원금이 오늘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를 시작으로 강원도민들에게도 지급됩니다. 강원도는 지방채 발행 없이 재난관리기금 등 법정기금을 통해 지방 부담분인 320억여 원을 확보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도내 모든 가구에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민에게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4,345억 원. 강원도 내 72만 1000가구별로 가구 수원에 따라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금액은 국비 80%에다 강원도 등 지자체가 20%를 부담합니다. 강원도는 지방비 632억 원 가운데 50%는 지방채 발행 없이 재난관리기금과 재구호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16억 원은 시군이 감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도민들한테 아주 빨리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별도로 이걸 가지고 추경을 한다든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하고 재구호기금으로 전액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현금 수급 대상자는 5월 4일 월요일 17시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상 대상 가구를 기준으로 최소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되지만 지급수단, 즉 신용카드 충전이나 지역 상품권 등에 따라 신청 일자가 다릅니다. 또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춘천시만 별도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아 2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이 적게 지급됩니다. 한편 3개월 이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한 것으로 처리돼 연말정산에 공제가 되지만 복잡한 절차로 인해 보이스피싱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합니다. 이에 맞춰 도내 공공시설과 관광지도 단계적으로 개방되고 군장병들도 이번 주부터 정상적으로 휴가를 나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외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공시설이 가장 먼저 개장합니다. 이미 춘천과 원주에서는 축구장과 테니스장 등 야외 체육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박물관처럼 실내에서도 거리를 두고 관람이 가능한 시설도 개장합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단체 관람을 제외한 개인 관람객에게 6일부터 제한적으로 개관합니다. 다만 도서관이나 실내 체육시설, 밀집시설의 경우 지자체 재량으로 환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이달 중에 단계적으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춘천의 소양강 스카이워크와 원주의 소금산 출렁다리도 당장 6일부터 개방돼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취소된 앞선 축제들과는 달리 이달 중순 이후 예정된 춘천 마임축제와 삼척 장미축제는 축제 개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2달 넘게 부대에 발이 묶인 군 장병들도 지난달 24일 외출이 재개된 데 이어 오는 8일부터는 정상적으로 휴가를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이 기존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마스크 착용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는 언제든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강원도 내 확진 환자는 지난달 17일 이후 2주 넘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금 연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데다 초여름 날씨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민들도 늘고 있어 방역당국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번 고성 산불에서도 봤지만 제일 중요한 장비는 바로 진화 헬기입니다. 하지만 밤에는 동원할 수 없어 인력만으로 사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야간에도 출동할 수 있는 진화 헬기가 시범 비행에 들어가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안동 산불 사흘째인 지난달 26일 해가 지면서 곳곳에서 잔불이 다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에서 진화대원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
이때 야간 진화 임무가 가능한 국내 최초의 진화 헬기 수리온 한 대가 어둠을 뚫고 이륙했습니다. 첫 실전 진화 임무였는데 이 헬기는 한 번에 2톤씩 모두 4번 8톤의 물을 뿌려 성공적으로 불길을 잡았습니다. 담수 능력으론 중형급인 이 헬기는 조종사가 야간 투시경으로 불 자체는 물론 불이 번져가는 산등성이와 계곡 등 지형까지 모두 선명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야간 비행에서도 해당 지형에 어떠한 위험물이 있는지 지금도 보시는 이런 분홍색 라인이 고압선입니다. 그런 이런 안전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이런 지도가 장착돼 있고 만약에 위급한 상황일 때는 언제든지 계기 비행을 통해서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하지만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야간 산불 현장에 실제 헬기가 투입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지난 1일 고성 산불에서도 이런 이유로 밤에는 투입하지 못했고 동이 튼 다음에야 진화 헬기 39대를 투입해 불과 2시간 반 만에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헬기를 야간에 투입하려면 풍속은 초속 5m 이하여야 하고 지형도 낮부터 충분히 익힌 경우라야만 가능합니다. 또 물을 담는 것도 반드시 지상에 착륙한 상태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까다롭다 보니 실제로 야간 진화 헬기를 운용 중인 나라는 미국이 거의 유일한 상황입니다. 드론이나 아니면 수리용 같은 그 야간 진화 헬기를 많이 적용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잡아준다 그러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다음 날로 이렇게 산불이 크게 번지는 거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산림청은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오는 2025년까지 야간 진화 헬기를 10대까지 도입하고 충분한 훈련을 통해 그 활용률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 동해안의 발전소에서 전기를 나르는 송전선로의 용량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전선로 추가 확충이 추진될 예정인데 홍천 등 6개 시군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동해안에서는 양양 양수발전소와 강릉 영동화력, 동해화력, 북평화력, 삼척 그린파워, 울진 한울 원전 등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6개 발전소의 생산 전력은 1925메가와트 규모입니다. 이들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765kV 송전선로와 345kV 송전선로를 통해 수도권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송전선로의 수송 가능 용량은 11.6GW, 11,600메가와트로 한계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송전선로가 부족한데 앞으로 신규 발전소들이 또 들어선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동해안에는 울진 신한울 원전과 강릉 안인화력, 삼척 화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들 발전소가 가동되면 6,980메가와트의 전력이 추가로 생산됩니다. 이렇게 되면 동해안의 모든 생산 전력은 18.5기가와트로 늘어나 현재 송전선로의 수송 가능 용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의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로 길이는 230km, 새로 짓는 송전탑만 200여 기에 달합니다. 홍천과 영월, 정선, 삼척 등 도내 6개 시군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수도권으로다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 그 송전탑 인근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렇게 많은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있느냐. 주민 반대가 극심한 데다 보상 문제 해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작 신규 발전소들을 짓고도 정상 가동이 어려워 시설을 놀려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각급 학교 등교 수업이 오는 13일부터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소규모 학교는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13일 고3, 20일에는 고2, 중3, 초등 1, 2학년과 유치원, 27일에는 중2, 초등 3, 4학년 등 순차적으로 등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학교는 13일부터 등교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소규모 학교와 특수학교 등 교육청 재량에 맡겨진 등교 수업일을 포함한 등교 수업 대책을 모레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7일 이후 도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재확진 판정을 받는 환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지난달 19일 퇴원해 어제까지 자가격리를 유지하던 춘천 6번 환자가 격리 해제를 앞둔 진단검사에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아 입원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도내 입원 환자는 모두 10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춘천 4번, 5번, 6번 환자 3명은 재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한편 어제 전국에서 발생한 환자 8명은 모두 해외 유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춘천시 삼천동의 한 공터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SUV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엔진룸과 앞부분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춘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 공사를 모두 끝내고 오는 11일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춘천시는 옛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새로 지었고 오는 11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석사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민원실을 비롯해 꿈자람 나눔터, 문화교실과 체력단련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강원대 학교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101명이 이달 1일부터 정규직으로 임용됐습니다. 강원대 병원은 간접 고용 노동자 101명을 직접 고용 방식으로 정규직화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근무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강원대 병원은 비정규직이 없는 공공기관이 됐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업무 협력직 직종으로 기존 직원과 동일한 복리후생과 보수 규정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춘천문화재단이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주관 2020년 문화예술 직업체험 교육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로 휴관 중인 기간에 춘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판타지아를 개발해 오는 6월부터 10회차씩 예술 직업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첨단 기술을 접목한 공연 예술 과정을 체험하면서 공연 기획과 실현, 무대, 조명, 영상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철원군이 영화 등 영상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멀티 스튜디오 설립을 추진합니다. 철원군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개최한 지역 영화 창작 스튜디오 구축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며 지원금 15억 원을 포함해 모두 132억 원을 들여 멀티 스튜디오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지에는 대형 스튜디오와 특수 스튜디오 등 모두 5동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고 관련 용역을 통해 최종 부지가 선정됩니다. DMZ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DMZ 국토정중앙 친환경 경제순환센터가 건립됩니다. 양구군이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총 예산 35억 원을 투입해 건립하는 DMZ 국토정중앙 친환경 경제순환센터는 지상 2층으로 연면적이 990여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경제순환센터는 지역 내 기업 지원 업무와 기업 간 커뮤니티 협력 네트워크, 법률과 세무, 특허 업무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지자체에서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통합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인제군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올해부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까지 인제군 EM 환경센터에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통합신고센터에는 국세와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상호 파견돼 원스톱 세무행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